그 밤, 눈보라가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을 휘감았을 때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민지야, 메뉴를 절대 바꾸지 마라. 이 가게는 우리의 피와 땀이 스며든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제 나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었다. 우리 가게, 청산식당은 50년 넘게 변함없는 메뉴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유령 같은 곳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들어온 남자는 바로 그 악명 높은 음식 평론가 강태준이었다. 그의 리뷰 한 줄로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일이 허다했다. 나는 그를 알아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가게를 끝장낼 최후의 일격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갈비탕을 한 입 먹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침묵 속에 묻힌 배신의 시작이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눈보라가 마을을 삼키듯 그녀의 삶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아버지 이동호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그는 평생 청산식당을 지키며 그 단순한 메뉴를 고수했다. 갈비탕, 비빔밥, 김치찌개.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한 맛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맛을 찾는 거야. 그게 위로가 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근처 도시에는 트렌디한 퓨전 레스토랑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플레이팅과 분자 요리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민지의 식당은 이제 매일 10명도 채 안 되는 손님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은 떠나며 말했다. 민지야, 내가 아버지의 유령 속에 사는 것 같아. 이 약속 때문에 너까지 망할 거야. 그 말은 가슴을 후벼 팠다. 민지는 매일 장부를 들여다보며 3개월 후면 문을 닫아야 할 현실을 직시했다. 그런데 그날 2월의 그 혹한 밤에 모든 게 뒤집혔다. 눈보라가 시작된 건 오후 5시쯤이었다. 도로가 막히고 전기가 깜빡거렸다. 손님들은 일찍 집으로 돌아갔고 민지는 문을 닫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습관처럼 영업시간을 지키기로 했다. 8시 47분, 문이 열리고 눈 덮인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은발이 섞인 머리에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다. 피곤하지만 위험 있는 태도. 아직 영업 중인가요? 먹을 게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서울 억양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안내했다. 커피부터 드릴까요?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훑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구식 메뉴에 대한 실망. 추천 메뉴는 뭐예요? 갈비탕요. 우리 가게 시그니처예요. 집에서 만든 빵과 샐러드랑 함께 나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주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레시피대로 갈비탕을 담았다. 소고기 갈비, 감자, 당근, 양파, 마늘, 그리고 마지막에 넣는 그 비밀 허브 맛조람. 맛은 서서히 스며들어야 해. 서두르면 안 돼.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탕을 내오자.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빼어 물자. 그의 몸이 굳었다. 숟가락이 떨어지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는 카운터 뒤에서 얼어붙었다. 알레르기인가? 독이라도 넣었나? 하지만 그는 계속 먹으며 어깨를 떨었다.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가갔다. 손님, 괜찮으세요? 음식의 문제라도 그는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 레시피. 어디서 나온 거죠?
모든 재료, 모든 과정, 다 말해줘요. 민지는 당황했다. 아버지의 레시피예요. 50년째 그대로예요. 왜요? 그는 머리를 쥐어짜듯 말했다. 허브. 그 마지막 허브는? 마조람이에요. 마지막 30분에 살짝 넣어요. 아버지가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강태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마조람. 당연히 그랬어. 내가 잊고 있었어. 민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강태준, 음식계의 독사. 그의 리뷰로 수많은 레스토랑이 파멸했다. 강태준 씨시죠? 왜 이러세요?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 갈비탕. 내 어머니의 맛이에요. 20년 전 잃어버린 레시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재현하려 애썼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벽하게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만든 레시피예요. 불가능해요.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봐요. 어머니예요. 이수진 씨 젊을 때 주방에서 사진 속은 청산식당 주방이었다. 젊은 여자가 웃으며 나무 숟가락을 들고 그 옆에 젊은 남자가 팔을 두르고 있었다. 민지의 아버지. 뒷면에 쓰인 글, 수진아, 최고의 파트너. 내 탕 레시피 절대 바꾸지 않을게. 안녕, 수진. 동호.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셨어요? 아버지랑 강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서울로 가기 전 이 마을에서 일했어요. 꿈은 자기 가게였지만 결혼하고 뉴욕으로. 아니, 서울로 갔죠. 레시피는 쓰지 않고 느낌으로 요리하셨어요.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일기를 본 적이 있었다. 그 속에 숨겨진 고통, 수진이 배신했다. 내 레시피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떠났다. 그 때문에 가게가 망할 뻔했어. 하지만 난 침묵할게. 복수는 나답지 않아. 이민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퍼즐이 맞춰졌다. 강태준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레시피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던 거다. 아버지는 그 배신을 묻고 레시피를 지켰지만 그 상처로 평생 고통받았다. 심장마비도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민지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올랐다. 당신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레시피를 훔쳤어요.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침묵하셨어요. 당신이 그 맛을 찾느라 평론가로 사람들을 짓밟은 건 그 배신의 결과예요.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지는 주방으로 그를 데려가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를 보여주었다. 그 속에 쓰인 고통의 기록.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랑했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배신했어요. 그 레시피로 서울에서 성공하고 당신을 낳았죠. 아버지는 그 상처를 안고 식당을 지켰어요. 당신의 가혹한 리뷰는 그 상처의 메아리예요. 강태준은 무너졌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 후 그 맛을 찾느라 세상을 증오했다. 하지만 이제 그 맛의 뿌리가 배신이었다는 걸 알았다. 내가 어머니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였어? 그 밤, 눈보라 속에서 민지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말했다. 당신이 어머니의 유산을 찾았듯 난 아버지의 고통을 갚아야 해요. 당신의 평론가 삶을 끝내겠어요. 강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난 그 맛을 찾느라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켰어.
그게 내 대가야.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진과 노트를 이용해 강태준의 에세이를 왜곡된 버전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쓰면 난 그걸 뒤집을 거예요. 세상에 당신 어머니의 배신을 알릴게요. 강태준은 저항했지만 민지의 눈빛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상처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침묵이 그녀를 키웠고 이제 그 침묵이 폭발할 차례였다. 며칠 후 도로가 열리자 강태준은 서울로 돌아갔다. 그는 에세이를 썼다. 시간을 멈춘 탕이라는 제목으로 어머니의 추억과 식당의 이야기를. 하지만 민지는 그걸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익명으로 온라인에 아버지의 일기를 올렸다. 유명 평론가의 어머니, 배신의 레시피,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다. 강태준의 에세이가 나올 무렵 세상은 이미 그의 어머니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그의 평론가 경력은 무너졌다. 레스토랑 주인들이 그를 고소하고 미디어는 그를 추락시켰다. 민지는 식당에서 그 뉴스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게 제 복수예요. 당신의 침묵을 끝냈어요. 하지만 복수의 대가는 컸다. 강태준은 우울증에 빠져 입원했다. 그의 가족은 파탄났고 민지의 식당은 오히려 주목받아 손님이 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었다. 이게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녀는 매일 갈비탕을 만들며 마조람을 넣을 때마다 배신의 맛을 느꼈다. 강태준이 다시 찾아온 건 6개월 후였다. 그는 초췌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내가 옳았어. 어머니의 잘못을 알았어. 난 평론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쓰겠어. 배신을 인정하고 민지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난 당신을 파괴했어요. 그게 내 상처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앉아 탕을 먹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했다. 민지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되 메뉴에 새 항목을 추가했다. 배신의 탕 그 맛은 이제 그녀의 유산이었다. 강태준은 책을 썼다. 연결의 레시피가 아니라 배신의 맛. 그 안에는 어머니의 잘못과 아버지의 침묵이 담겼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민지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았다. 복수는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고독을 안겨주었다. 매일 식당을 열 때 그녀는 생각했다. 침묵은 때론 보호지만 때론 독이야. 그리고 복수는 그 독을 퍼뜨릴 뿐. 청산식당은 번성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여전히 눈보라 속이었다. 배신의 대가,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